퇴직 후 파산 위기에 놓인 19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맞이한 경제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무섭게 느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 솔직히 항상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돈도 적당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바닥이 날 줄이야. 너무 안일했어. 맞아. 회사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돈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 우리가 정말 많이 썼잖아. 새 차 사고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갔지. 그때는 행복했지만 돌아보면 다 과소비였어. 그 돈을 좀 더 아껴뒀다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 나도 그래.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저 퇴직 후에도 몇 년만 쉬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몇 년조차 버티기 힘들어졌지. 사실 내가 명품 옷이나 가방 사는 걸 고집했던 게 문제였어. 그게 자신감을 줬거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허영심이었나 싶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사실 나도 그때 말리지 않았잖아. 내가 행복해 보이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이더라.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당신도 차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별로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우리 둘 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느끼게 돼. 그래, 우리 둘 다 그랬어. 소비하면서 얻는 짧은 만족감에 너무 빠져 있었지. 하지만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때야.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 카드 빚도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재정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 보이더라. 우리 둘 힘만으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가계부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어. 맞아. 요즘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돼. 명품 사고 비싼 차 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적게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어.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차도 중고차로 바꿨지만 나쁘지 않았잖아.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야. 큰 소비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인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 방식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어.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으며 살아가야지. 그게 돈이 아니더라고. 그래, 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맞아.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부부의 대화를 통해 퇴직 후에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 후의 새로운 시작, 도전, 소통,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면서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불안정하게 느끼며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퇴직은 단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도전과 생활 방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직업 도전기 컨설턴트에서 강사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강사에 도전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0년 가까이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한 남성은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강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의 강의는 직장인, 특히 중견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 퇴직을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보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은 퇴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은 은퇴자에게 새로운 활력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소 비용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과 단순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퇴직 후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미니멀리즘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필요 없는 가구와 물건을 정리한 한 부부는 생활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고 여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퇴직 후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며 외식비를 절약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누렸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많이 했는데 퇴직 후 직접 요리를 하면서 식비를 절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얻는 작은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죠. 퇴직 후 최소 비용으로도 풍족하게 사는 방법은 물질적 여유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더 큰 의미를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적은 소비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부부 소통과 갈등 해결법. 퇴직 후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퇴직 전에는 각자 일하느라 따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하다 보니 사소한 차이점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퇴직 후 경제적 이유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비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다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갈등을 더 깊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퇴직 후 부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안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는 서로의 새로운 일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퇴직 후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 퇴직 후에는 신체적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는 퇴직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체력을 키우면서 조깅과 등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퇴직 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서 더 이상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건강을 챙기려고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퇴직 후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계획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2의 직업에 도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익히며 부부간의 소통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주제. 퇴직 후의 삶은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도 겪게 되죠. 오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재정 계획과 투자 전략.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 후에도 현명한 투자와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남은 자산을 단순히 저축해 두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자는 보통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권 투자, 배당주 투자, 혹은 부동산 소형 임대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는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퇴직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도 재정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2. 퇴직 후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들이 사라지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등산 클럽, 지역 봉사활동 등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연을 쌓으면서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이러한 연결이 나중에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취미와 자기 개발로 인생을 즐기는 법.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 음악, 사진, 요리 같은 예술적 활동을 시작하거나
스포츠나 체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제2의 배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다시 진학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취미 활동은 퇴직 후 삶에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심리적 만족감도 커집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4. 퇴직 후의 심리적 변화와 감정 관리. 퇴직은 단순한 경제적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아 정체성의 상실을 겪거나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일정을 세워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하루 30분 책 읽기 같은 작은 일상 목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계획,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취미와 자기 개발, 그리고 심리적 감정 관리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친구 자녀의 결혼식 꼭 가야지. 조카 돌잔치 당연히 참석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한 은퇴자는 정작 자신이 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여전히 경조사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의무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몇 년 만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조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축하와 위로의 자리를 매번 책임지려 하다 보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숨겨진 함정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수입 없는 지출의 연속. 은퇴자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연금이 있더라도 경조사비는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로 다가옵니다. 몇 번의 경조사가 연달아 발생하면 이는 곧 생활비나 의료비와 충돌하게 됩니다. 사회적 압박감. 왜 안 왔냐는 말 한마디, 형편이 어려운가 바라는 뒷말이 두려워 억지로라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은퇴 후에도 체면과 인간관계 유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출이 통제되지 않는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 잦은 경조사 참석은 결국 한 달 예산을 쉽게 초과하게 만듭니다. 이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사례 1 축하할 일이 점점 고통으로 바뀌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박 씨는 은퇴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박 씨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입 없이 매달 연금 2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출은 재정적 압박을 크게 키웠습니다. 이후 그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줄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밀도를 재점검하고 꼭 필요한 관계와 경조사만 선택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2 장례식 참석,
그리고 채무자의 길로. 60대 초반의 김 씨는 이웃과 친척들의 장례식에 성실히 참석하며 성의를 다했습니다. 문제는 장례식이 한 달에 3번씩 겹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매번 10만 원씩 내다 보니 김 씨의 예비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훈 경조사에 무리하게 참석하려는 태도는 재정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례 3 체면 때문에 놓친 안정된 삶. 은퇴 후에도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던 최 씨는 동창 모임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참석해 넉넉한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며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가정의 재정을 압박했고 최 씨는 가족과의 불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교훈 체면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정된 삶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관계보다는 자신을 위한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관리 방법. 참석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경조사 참석 여부를 정할 때는 관계의 깊이와 경제 상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사에는 과감히 참석을 포기하세요. 예산을 정하고 지키기. 한 달 경조사비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대안적 축하 방식 찾기.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작은 선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론, 삶의 중심은 나에게 맞춰야 한다. 은퇴 후 삶은 수입 없이 지출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경조사는 아름다운 문화일 수 있지만 무리한 참석과 지출은 은퇴자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은퇴 후에는 적절한 거리 두기와 현명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조사를 피한다고 인간관계가 모두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조사가 은퇴자의 삶을 망치는 이유와 현명한 대처법. 은퇴자의 현실 경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은퇴 후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도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유일하게 지속되는 사회적 활동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입니다. 친구 자녀의 결혼식, 이웃의 장례식, 심지어 예전 직장 동료의 돌잔치까지. 이 모든 자리가 사회적 의무처럼 느껴지죠. 문제는 이런 경조사가 은퇴 후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축의금과 조의금 같은 지출은 물론이고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큰 재정적, 정서적 압박으로 몰아넣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가 주는 압박감, 그 숨겨진 진실. 재정적 부담 작지만 반복되는 지출의 함정. 경조사비는 큰 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금액이 매달 혹은 몇 주 간격으로 반복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은퇴자는 이미 고정 수입이 없거나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잦은 경조사는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체면의 압박.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왜 안 왔냐는 말이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홀하냐는 뒷말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이런 압박은 특히 은퇴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면서 경조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체면을 유지하려다 보면 본인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정서적 부담과 소외감. 경조사 참석을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소외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친구나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면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정작 경조사 참석을 유지하려다 보면 오히려 재정적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체면 때문에 무너진 노후 재정. 김씨 62세는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경조사에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까지 빠짐없이 축의금과 조의금을 챙겼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은퇴 후 평화롭던 일상이 재정난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경조사 참석 여부를 정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지출되면 은퇴자의 삶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경조사비로 인해 가족과 멀어진 은퇴자. 박씨 65세는 이웃과 친척들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경조사비 지출로 인해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꼭 가야 할 자리인가?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나? 라는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체면이 달리 문제야 라며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박 씨의 경조사 참석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했고 부부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가족과의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례 3 소외감을 이겨낸 현명한 선택. 최 씨 63세는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참석하지 못하는 경조사에는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왜 안 왔냐는 말이 많았지만 진심이 담긴 손편지와 선물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면서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대체 방식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조사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 경조사 참석 기준 세우기.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꼭 필요한 인간관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세요. 경조사비 예산 정하기. 매달 경조사비로 사용할 금액을 정하고 그 한도를 절대 초과하지 마세요. 예산을 초과할 경우 대체 방식을 활용하세요. 대체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작은 선물이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해 마음을 전하세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참석 자체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경조사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지만 무리한 참석과 과도한 지출은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하세요. 결국 은퇴 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안정된 삶과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체면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할 때입니다.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추락.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다. 대기업 임원, 많은 이들의 꿈이자 목표일 수 있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며 안정된 수익과 권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퇴직 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들에게는 퇴직 후에 느끼는 허무함과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사라진 직책과 함께 추락한 자존감. 김모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중요 회의와 결정을 내리며 바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찾지 않았고 매일 출근하며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나 같은 사람은 회사에서 필요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추락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무너지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비로소 직장이 자신의 정체성의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노후 준비 부족으로 다가온 경제적 위기. 이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지만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재정적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자신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노후 준비는 미비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생활비와 자녀 지원비가 쌓이면서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 씨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의 사례는 많은 임원들이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노후 준비에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 사회적 위치의 상실로 인한 외로움.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의 변화도 겪습니다. 임원 시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회의하며 사무실을 누비던 박모 씨도 그랬습니다. 그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는 이가 거의 없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조언을 구하던 후배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거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사회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의 위치와 역할 덕분에 사회적 교류가 활발했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위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얻었던 인간관계들이 사실은 업무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사회적 위치를 상실한 고독감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을 앞둔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처할 수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자존감의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 외부에서도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자신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취미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직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준비도 필수입니다. 막연히 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출 계획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서 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곧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사회적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미리 인간관계를 넓혀 놓아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직장 외부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기업 임원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몰입해 퇴직 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추락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추락을 피하려면 대기업 임원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준비사항.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그 자리가 퇴직과 함께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를 경험한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무력감과 허무함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추락을 피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세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퇴직 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회사 외에 어떤 존재인가? 임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그 자리를 잃고 나서 나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김 씨의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임원이라는 직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공허함만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모 씨는 퇴직 후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여행을 다니며 언어와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또 다른 직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 경제적 계획을 미리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미리 세세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항상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퇴직 연령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자녀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 FIRE 운동, 즉 재정적 독립, 조기 은퇴라는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찍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모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농업에 뛰어들어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의 고립을 피하라. 퇴직 후 많은 임원들이 느끼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장 내에서 쌓았던 인간관계는 결국 직무와 관련된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 전에 미리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직장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모 씨는 퇴직 후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성과는 퇴직 후에도 분명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퇴직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성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 추락이 아닌 도약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퇴직 후의 추락은 그 누구도 맞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우리 모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또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퇴직이라는 문턱 앞에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갈지,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친구들.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퇴직 후 빈곤의 늪에 빠진 친구 이야기. 설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어.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고 명절 때면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8세에 정년퇴직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나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 생활과 안정된 노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퇴직 이후 준비가 없다면 누구든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 1. 내 집 마련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집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 순식간에 소진되었고 연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 결혼 지원금까지 내주고 나니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아끼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늦어지면서 몇 달간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훈. 집이 자산이라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주택 소유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에도 일하겠다고 믿었던 김 씨의 좌절. 김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경력 많은 사람은 퇴직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55세에 퇴직한 후 구직 시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과대평가되었고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찾은 일자리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준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사례 3.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무너진 이 씨. 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외식, 여행, 고급 취미생활 등은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일부 해약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이 쌓이고 급한 마음에 고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산과 수입에 맞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빈곤을 피하려면 이제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관리. 집, 예금,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혹은 금융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면 50대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소셜미디어 관리, 전기공사, 상담사 등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로 소비 습관 재정립.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경험에 집중하세요. 단순하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자.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대안. 퇴직 후에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빈곤의 늪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퇴직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산을 활용하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실천 방안, 집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해 남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소규모 창업. 퇴직 후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블로그를 통한 정보 판매, 온라인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었죠. 나는 처음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성과가 나더라고요. 2.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엔 체력적으로 무리한 일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책과 사람을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라. 요즘은 기술을 배우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온라인 강의, 무료 워크숍 등을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추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전기공사, 상담사 자격증 또는 소셜미디어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3. 검소한 소비 습관이 답이다. 벌어도 모자라, 안 쓰면 남는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퇴직 후에도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 실천 가치 중심 소비. 가치 중심 소비란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지출에만 돈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여행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정 씨는 매달 10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며 남은 돈으로 매년 한 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는 작게 소비해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천 미니멀 라이프 도전. 미니멀 라이프는 적게 쓰고 적게 소유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며 소비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팁, 집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세요. 4. 연금 과소평가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과소평가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무슨 노후를 버텨? 라고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한 달 생활비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례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개인연금 월 40만 원을 함께 받는 박 씨는 매달 120만 원으로 적당히 살 수 있더라고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라. 연금 수령을 12년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늦출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팁,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마음 건강도 챙기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퇴직 후 빈곤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조언,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50대부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고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가세요.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퇴직 후의 삶을 재설계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삶을 풍요롭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